자, 22번 법률행위 해석이죠.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뭐라고 얘기하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의해서 명확하게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해서 포함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표현 방법을 조금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법률행위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포함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서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글씨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네요. 요번에 그 최모 씨가 그렇게 썼던데.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쓴 줄 알고. 그렇습니다. 서울대 생각하면서 그렇죠? 저도 이렇게 쓰거든요. S대 나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법률행위의 내용은 뭐죠?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면 법률행위의 내용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이걸 이제 의사표시다라고 하는데, 의사가 표시가 되는 과정을 이걸 법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지는 건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릿속에 사람을 그릴 때는 제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눈을 이렇게 그렸는데 사람을 그릴 때는 이렇게 반 나눠서 머리고 눈 이렇게 그려야 머리 쪽, 눈 이렇게 반이 와야 모양이 이쁘대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여기다가 이제 머리카락 같은 거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해야 균형이 맞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로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의사만 가지고 있지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이걸 의사라고 얘기하고요. 의사가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합이 돼서 의사표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의사는 보통 그냥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의사가 아니잖아요. 법률 행위에 개입하는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바라는 의사죠.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본능에 좌우하는 의사와 여기서 얘기하는 의사를 구분해버려요. 구분해서 이 의사를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바라는 의사다라고 해서 효과의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효과의사를 우리 법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내심적 효과의사다 또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다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글씨 쓰고 나면 맞춤표 찍지 않나요? 쓰고 나면 맞춤표 찍죠. 근데 그런 게 무슨 근거가 될까? 다 좀 이상하네. 무슨 우리 마누라가 저거 우리 남편 글씨인데 그러더라고. 자, 그렇습니다.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의사가 내심적 의사가 있고 표시상의 의사가 있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근데 법학 심리학자도 아니고 법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내심적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가 달라요. 그게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야, 사장님. 사장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우리 사장님이 여잔데 나 이쁘니? 이뻐?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쁘다고 해야 돼요? 아니, 머리 먹기 그릇이 봐봐라. 아, 그래요? 출세 못하세요. 그 뒤에 있는 우리 젊은 분 이쁘다고 한대잖아. 그래요? 생긴 거하고 관계없이 이쁘다고 한대잖아요. 그래, 내 맘에 정말 안 들어. 아우, 목 졸르고 싶은데 거기서 우옥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 일단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쁘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내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것도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쁘다고 한다고. 그래.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잘릴까봐 에이 이쁘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심적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가 다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얘기 하잖아. 돌집에 갔어. 돌집에 딸내미 돌이야. 근데 하나도 안 이뻐. 에? 애가 딸내미 하나도 안 이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건강하게. 예. 그냥 아주 건강미가 넘친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 어쩜 이렇게 순하게 살결도 이렇게 이쁘냐?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놈이야. 근데 애가 생긴 것도 없어 이상하게 생겨갖고 때만 쓰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씩씩하구나 그래야 되죠. 그렇잖아. 못생겼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속으로는 못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표시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 씩씩하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의사를 하나의 행동을 하면서도 항상 두 가지 이상의 의사를 가질 수가 있다고요. 대부분은 내심적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가 일치합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내심적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가 일치할 때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이 표시상의 효과 의사다라고 하는 건 표시 행위로 연결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못생겼지만 이쁘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쁘다고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결국은 표시 행위로 연결되는 의사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 정말로 김태희를 봤어. 우와, 김태희가 나한테 말을 시킨다고. 나 이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Of course 그래야 되죠. 당연히 이쁘지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즉 내심적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장님이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쁘다고 해야 된다고 저분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쁘다고 얘기해 줘야 되죠. 그래,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일치할 때는 이걸 중심으로 해석을 하나 이걸 중심으로 해석을 하나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아. 이걸 중심으로 해석을 하나 이걸 중심으로 해석을 하나 법률효과는 똑같죠. 이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쁘다고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표시했대요. 그럼 여길로 이걸 중심으로 해석해도 이쁘다고 이걸 중심으로 해석해도 이쁘다 아니야. 근데 다를 때는 어떡할 거냐. 아이고 그것도 얼굴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쁘다고 표시를 했답니다. 그럼 어떤 걸 중심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해야 되냐. 이게 만약에 법률행위라고 한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당사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중심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걸 자연적 해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 해석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해서 해석하는 걸 규범적 해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법률행위 해석은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 해석도 있어요. 보충적 해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 간의 의사에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나는 A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B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갑이 있고요. 을이 있습니다.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두 채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라고 하는 집이고 이건 B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이제 그러면 알았어 내가 가서 들어갈게. 그러고 왔는데 A하고 B하고 생긴 게 똑같은 거야. 똑같으니까 을이 전화하겠죠. 갑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지금 을은 어디서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갑은 어디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쪽에서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거 그러고 얘기해 줬다고. 그럼 얘가 볼 때 이게 오른쪽이지만 얘가 볼 때 어떤 게 오른쪽이에요? 이게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갑은 A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표시했고 B는 을은 B라고 생각하고 의사표시했죠.
그리고 좋았어, 고마워 라고 전화 끊었다고. 지네끼리는 의사가 일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또 이행의 내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두 사람 의사의 갭이 생겼을 때 그러면 누구 의사가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죠. 그럼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서로 멱살 잡고 입을 찢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안 되죠. 그럼 민사가 아니고 이제 형사 문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손잡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럼 판사가, 제3적인 시각에서 판사가 봤을 때, 그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걸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제3자 시각에서 법률행위 해석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보충적 해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연적 해석은 누구 시각인 거야? 그렇죠. 표의자 시각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거고, 규범적 해석은 누구죠? 상대방이에요.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해 주는 거고, 보충적 해석은요, 제3자 시각에서 법률행위를 해석해 주는 게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법률행위가 다 보충적 해석이 가능한데, 보충적 해석이 가장 큰 효용을 발휘하는 영역은 여기인 거예요. 계약. 두 사람의 의사가 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틈을, 그 공백을 메꿔주기 위한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 그래서 해석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연적 해석은 어떤 경우에, 규범적 해석은 어떤 경우에, 보충적 해석은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은 규범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건 재산상 법률행위 있죠.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는 크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신분행위,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아니면 뭐죠? 재산상 법률행위인데, 재산상 법률행위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는 거예요. 재산행위야. 왜 재산상 법률행위는 규범적 해석에 의할까요? 거래 안전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서로 거래를 해야 되죠. 만약에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를 믿을 수 없대. 그러면 우리가 백화점 가갖고 물건에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3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혹시 몰라 가서 꼭 물어봐야 될까? 이거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300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매번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면 안심하고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상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규범적 해석, 즉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해석해야 상대방이 보호가 된다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신분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예, 신분행위를 할 때는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야.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뭐라고 표시했던 관계없습니다. 표시 내용은 뭐라고 했던 관계없어. 실제로 이게 어떤 걸이 걸터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5층 발코니에 떡하니 앉아 있어요. 걸이요, 걸. 누구 오래는 거야? 오빠 오래, 오빠. 오빠 안 오면 뛴대죠? 그래요. 오빠가 왔다. 오빠한테 요구사항이 뭐죠? 나하고 결혼해달라 그거야. 안 그러면 뛰겠다고. 이 오빠는 말이죠. 뛰면 좀 좋겠어. 정말 싫어 죽겠어. 뛰면 좀 좋겠는데 또 뛰고 나서는 뛰고 나갖고 그죠? 밤마다 꿈에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는데 또 얘네 아버지가 통사정하네. 제발 결혼하겠다고 말이라도 좀 해달라고 통사정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았다, 결혼하겠다. 각서 쓰래죠? 각서 쓴대. 날짜까지 못 박아달래요, 장소까지. 그래서 날짜도 못 받고 장소까지 못 박아줬습니다. 표시 그렇게 해서 각서까지 썼어요. 그랬더니 또 무섭다고 내려달래죠. 걸터 앉아있던 게. 그래서 무섭다고 또 내려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얘 아버지한테 인계하고 나오면 되지. 결혼식장 가야 되겠어요? 얘는 안 가도 되죠. 표시는 뭐라고 됐든 관계없습니다. 당사자의 진위가 뭐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신분행위는 전부 자연적 해석에 의하고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부분이 다 규범적 해석에 의하는데 재산상 법률행위 중에서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대요. 그럼 저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표시를 그냥 끝까지 우기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이렇게 생긴 자동차를 지금 을에게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견적서를 보냈어요. 견적서 보내서 이게 960만 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견적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견적서를 보고 사러 왔는데 얘가 계약서 쓰면서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쓰고 있어요? 690만 원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견적서는 960만 원에 보냈죠. 그럼 얘는 처음부터 올 때 얼마짜리 차려는 걸 알고 왔잖아. 960만 원짜리 차려는 거 알고 왔죠. 근데 계약서를 쓰면서 견적서 잘 받으셨죠? 예. 불만 없으시죠? 예. 그럼 이제 계약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얘가 그걸 보고 씩 웃어서 속으로 요 녀석 봐라. 690만 원이라고 쓴다. 그러고 아무 소리 않고 도장 다 찍고 난 다음에 690만 원을 꺼내줍니다. 그랬더니 갑이 뭐래요? 무슨 소리 하고 앉았냐고. 960만 원인데 왜 690만 원만 주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뭐라 그러는가. 여기 690만 원 썼네. 그렇다고 해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얼마의 매매 계약이 체결돼요? 960만 원. 당사자가 속으로 원했던 거 96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표시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해서 690만 원에 표시했겠죠?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얼마가 되는가? 자동적으로 9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록 재산상 법률행위지만 뭐에 의한다고요?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또 오표시 무효라든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의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죠? 권리의 포기 한번 보시자고요. 주머니에서 휴지인 줄 알고 지나가다 슬그머니 던졌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쓱 보니까 사임당 누님이 빵긋 웃으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휴지 버린 거예요? 5만 원짜리 버린 거예요? 5만 원짜리 버린 거죠? 이것도 재산상 법률행위니까 낙장 불입이요 그러고 가야 되겠어요? 아니잖아. 표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래갖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가야 되겠냐고. 아니죠. 저건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니야. 뭐지? 내가 의도했던 건 이걸 버리는 게 아니죠. 자기 의사대로, 즉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해 줘야죠. 그러니까 재산상 법률행위 중에서는 극히 일부분 몇 개는 어떤 경우도 있다? 자연적 해석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암기시킬 거야. 신상알오. 그래서 신분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오표시 무예. 그래서 신상알오. 이렇게 해서 암기시킵니다. 나중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어디까지만 알면 되는 거야?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해석 방법은 3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그래요. 자, 정상적인 의사표시만이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자, 우리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더 많아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더 많아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하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쏙 빼고 나면 뭐만 남아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만 남는다고. 그럼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어떠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야 정상적인 의사표시인데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이거 반대일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예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아니면 의사 표시에 뭐가 있던가 하자가 있던가 이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 맞죠? 정상적인 의사 표시는 자기가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냈죠. 표시가 돼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아니면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던가 그런 거야.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다 그런 얘기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를 한 거야.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됐다고. 쥐가 의사결정 잘못했으면서 그렇게 표시했다고 떼굴떼굴 굴려서는 안 되겠죠. 잘못된 의사결정이 다른 사람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기를 쳐갖고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가 됐답니다. 이건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이 강박을 했어.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그대로 표시가 됐대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법조문 4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107조, 여기에 108조, 여기에 109조 이렇게 3개 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110조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107조를 조문 타이틀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도 얘기하고 비진이 표시라고도 얘기합니다. 비진이 표시. 자, 요거는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면서 짜고 한 허위 표시다라고 해서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9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10조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완전히 다른데 성립요건이 똑같아요. 원인만 사기 아니면 강박이지 나머지 성립요건이 똑같기 때문에 110조에서 같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중요한 거 나와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 그럼 어떡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비통착사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셔야 돼. 비통착사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면 비통착사강 그러면은 안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서 안 돼요. 비통착사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여기서 최소한 3문제예요. 여기서 3문제예요. 여러분 시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2개 묶어서 한 문제 나오고 이거 한 문제 나오고 이거 2개 묶어서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나오든지 각각 한 문제씩 해서 4문제 나오든지 최소 3문제예요. 최소 3문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성립요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비통착사강의 성립요건이에요.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속으로 원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의사와 표시가 어떻게 일치하지 않았다. 성립요건 볼게요. 이거 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거야. 자, 성립요건 잘 보세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비진이 표시는 어떤 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표의자가 알고 한 거야. 알고 했다고.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요. 3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비진이 표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볼게요. 의사 표시가 있었는데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두 사람이 어떻게 한 거야? 짜고 한 거야. 짰다가 뭐야? 짜고 했다. 네, 맞아.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셋으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 거야.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이것만 가지고는 짰다고 안 그러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알죠? 아는 사이에요? 모르는 사이에요? 모르는 사이에요? 아는 사이에요? 그럼 우리 둘이 뭔가 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합의를 해야 짰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안 것만 가지고는 통정이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어야 된다고. 그래야 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도 모르고 하는 거야. 띨띨해갖고 자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스스로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요건 한꺼번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한번 보시자고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일치했다 그런 얘기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대요. 그 잘못된 의사결정대로 표시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결국은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상대방에 속아서 했다 그런 얘기죠. 상대방에 속아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그대로 표시를 했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었고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강박은 상대방이 겁을 줬다 그런 얘기죠. 겁 주니까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쫄아서 했다 그런 얘기야. 덜덜 떨면서 그죠? 글씨도 제대로 못 쓰면서 이러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립요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법률 효과 봐야 되겠죠? 그럼 비진의 표시는 그래 의사표시가 있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했대. 알고 헛소리 하는 거야. 둘이 짜고서 헛소리 하는 거고 이거는요 뭣도 모르고 헛소리 찍찍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알고 헛소리 했답니다. 그럼 상대방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표시대로 유효입니다. 원칙은 표시 내용 그대로 유효인 거예요.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어떤 경우냐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런 거야. 상대방이 알았다는 뭐예요? 악이다.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과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가 있을 때 과실이 있을 때 그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진정 마음속으로 바랐던 사항들의 범죄 효과가 발생을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언제 유효가 될까?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죠. 이거 반대 해석해보면은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니까 유효가 되는 건 상대방이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만 유효가 된다. 자, 통정호의 표시 한번 볼게요. 통정호의 표시는 비진의 표시를 둘이 짜고 한 거거든. 나도 비진이 상대방이 그걸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걸 단독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고 이걸 통정호의 표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어도 무효잖아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어떻게 한 거야? 알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립니다. 언제나 무효입니다. 당사자 사이에는요. 이번엔 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한번 보시자고요. 자,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스스로 모르고 있대요. 자기도 몰라. 그럼 상대방이 알아요? 상대방도 모를 가능성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건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해야죠.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유효입니다. 일단은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근데 109조에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놨을 뿐만 아니라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같이 정해놨어요. 109조에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는 언제 할 수 있느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발생했을 때,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면 그렇다고. 이 중요 부분이 민사에서 중요 부분은, 민사는 뭐죠? 재산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법이 우리 민법이잖아요. 민법에서 중요 부분이라는 얘기는 뭐야? 재산상 손실이 크다 그런 얘기죠. 그죠? 민사에서 중요 부분이 뭐가 될까? 재산거래하면서 중요 부분이 된다. 중대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 뭐지? 재산상 손실이 생겼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첩이 있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래요. 첩 있는 남자하고 거래합니다.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요? 멋집니다. 온전치 않으신데요. 그래요? 멋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네. 근데 진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갖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 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안 걸리는 게 기술이죠.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걸리면 또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아주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그 기술도 보통 기술은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눈빛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대요. 다만 이 경우에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과실하고 달라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이 뭐고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종류의 법률 행위를 했고 이걸 종합적으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표의자의 직업하고 관련이 조금만 있어도 무조건 중과실이 있습니다. 근데 표의자의 직업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중과실 없는 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표의자의 직업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깐만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해요. 민법 교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민법 교수보다는 변호사가 있고요. 한 분은 정육점 사장님이 있어. 정육점 사장님. 한 분은 농부를 하겠습니다. 농부. 그래요? 이 세 분이 토지거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하는데 권리 분석을 잘못했대. 권리를 잘못 분석을 해서 손해가 생겼대요. 손해가 생겼습니다. 손해가 생겼으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죠. 그럼 변호사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발생했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 너는 변호사니까 취소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겠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야. 당신 변호사 아니요? 그 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직업이 뭐요? 변호사입니다 그럴까요? 놀고 먹어요 그러겠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얘가 변호사라는 거.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는 게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변호사고 하는 일이 권리 분석하는 거죠. 직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는 거고. 정육점 사장님이요. 정육점 사장님이 뭐 하시는 분이죠? 고기 써놓으시는 분이죠. 그런 거야. 이분이 부동산 투자 또 권리 분석 이런 거 잘 알아요? 몰라요? 통상적으로 모른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분 취미가 부동산 투기요. 취미가. 예. 그래도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직업하고 관련? 정육점 사장님은 삼겹살이나 오겹살은 잘 알지 이런 거 잘 모른다고 보는 거야. 여러분 삼겹살하고 오겹살 구분할 줄 알아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우리 동네에 그 정육점 이렇게 같이 하는 고깃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삼겹살은 그때 1인분에 7,000원이고 오겹살은 8,500원인 거야. 근데 저는 궁금하면 그거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면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일단 오겹살 주시오. 그때 오겹살 더 맛있대요. 그래서 오겹살 주시오. 그러는데
앞만 봐도 삼겹살하고 오겹살하고 잘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삼겹살도 1인분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보니까 별 표시가 안 나는데 1,500원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따지기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나 앞만 봐도 지금 삼겹살하고 오겹살 구분이 안 되는데 왜 이거 1,500원 더 받았냐고. 그랬더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더 받아요. 그러냐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술이 조금 최근 하니까 더 궁금해지죠. 좀 궁금하면 알고 넘어가야지.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잠이 안 와요. 술도 안 채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구워진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생긴 칼을 갖고 오더라고. 이렇게 생긴 칼이 있어. 이걸 갖고 오더니 이 끝으로 딱 찍으면서 하나, 둘, 셋, 넷, 5개. 맞아요? 보여, 안 보여? 그러더라고. 이거 딱 찍으면서. 그냥 술이 확 깨면서 한 입에 쫙 들어오대. 그랬고, 예, 오겹이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빌려왔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나도 이거 들고서 설명하려고. 보여, 안 보여? 이렇게 하려고요. 정신 번쩍 들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들고서 이렇게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이 정육점 사장님은 이런 거 들고 이런 거 이렇게 잘 찍지. 사실은 권리 분석 같은 건 잘 모른다고 봐야 되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취소하는데 지장 없죠. 농부도 마찬가지야. 농부도 예,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혹시 토지 거래가 아니라 돼지고기 거래했대. 돼지고기. 여기 먹을 줄 알지. 무슨 뭐 돼지고기 3겹인지 5겹인지 한 번 설명해서 알아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여기는 중과실이 없는 거죠. 그렇죠? 중과실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중과실이 있다고 봐야 되죠. 취소할 수 없는 거고, 여기는 중과실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살. 표준말로 쌀 거래합니다. 여기 잘 모르죠? 하지만 여기는 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기준은 무조건 뭐예요? 직업인 거야. 직업하고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중과실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뒤에 가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렇게 얘기해요. 공무원의 말을 믿었다. 무조건 중과실 없어요.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 이것도 무조건 중과실 없는 거야.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직업하고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공무원의 말을 믿었다. 공무원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공무원 말 안 믿으면, 말 잘 안 들으면 일이 잘 돼야 안 돼요.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중과실 없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뭐예요?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자,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크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이건 취소하려는 자가 주장하는 거고, 이거는 상대방이 너 지금 뭐야? 변호사잖아. 근데 이걸 몰랐다고 해서 취소하면 돼? 안 되지. 이건 누가 입증하는 거죠?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야. 상대방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몇 조까지 한 거죠? 109조까지 한 거야. 이게 이제 의사표시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조금 쉬었다가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도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마세요.